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난 10일 파산 사태를 맞은 데 이어 12일에는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돼 금융대란과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파장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은행 부실화 소식이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 10일 전격 폐쇄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는 테크 업종의 창업 회사들과 벤처 캐피탈 회사 등이 2천억 달러를 예치해 놓고 있어 미국 내 16위를 기록해온 대형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로 테크 업종, 창업 회사들이 치명타를 입지는 않을까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된 시그니처 은행은 예치 금액이 886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의 파산과 관련해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급속히 번지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초비상수단을 총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방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 일요일 12일 긴급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모든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자들은 월요일인 13일 오전부터 예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폐쇄된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주들도 전액 인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미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예금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그러나 CBS와의 일요 토론에서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금융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 파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의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되고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고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납세자는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 보증은 은행들이 예금 보험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 가운데 매입 능력을 갖춘 비율은 1년 만에 60%에서 21%로 3분의 1로 급락했고 능력 미달 가구는 40%에서 80%로 2배나 급증해 내 집 마련이 급속히 대폭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이 월 소득의 30% 이하여야만 매입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매입 능력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소형 선박이 전복돼 적어도 8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소방구조대는 지난 11일 밤 11시 반쯤 배 한 척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바다에서 시신 8구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배에 15명이 타고 있었다는 신고 전화 내용을 토대로 실종자가 적어도 7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복된 배가 정확히 어떤 배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소 선체 외부에 모터 엔진을 단 작은 개방형 선박이 자주 이곳 해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선박이 대부분 밀수 용도로 쓰인다며 이번에 전복된 배와 함께 해안에 들어온 다른 한 척의 생존자들이 당국에 체포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오스카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번 오스카 무대에서 10개 부문, 11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문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에브리싱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각본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편집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4관왕을 계기로 오스카 무대에서 두드러진 아시아권 영화의 강세가 올해는 에브리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